소수에서 어느덧 다수가 되어가고 있는 비혼주의. 혼인 건수는 8년째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23만 9,200건,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2018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국민의 과반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대는 비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냥 비혼주의자는 아닌데 비혼주의자인 사람들 보면 이해는 가는? 평소에 비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고 있고 저도 비혼주의자여서 앞으로 어떤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면 좋을지 한참 고민할 20대. 이화여대에서 여성학을 지도하고 계시는 김선혜 교수님을 찾아뵈어 비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학 수업 시간에 이제 뭐 1인 가구의 증가라던가 뭐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혼인 관계 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본인들이 각자 생각하는 가족이 누구인지, 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앞으로 어떻게 꾸릴지에 대한 관심들은 좀 예전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혼을 막 결심한 20대 가영 씨를 만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일단 뭐 나이 들면 뭐 생각이 바뀔 거다. 이게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 그리고 뭐 비혼을 한다고 하면 뭐 일부 사람들은 또 비꼬기도 하죠. 뭐 이런 애들이 꼭 먼저 가더라. 뭐 이런 애들이 제일 먼저 결혼하더라. 가장 현실적인 게 아마 집 마련 문제인 것 같아요. 청년 혼자서 집 마련한다는 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이런 제도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기혼이어야 되고 뭐 아이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혼 여성에게 불리하기도 하고, 주거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비혼을 지향하는 청년들에겐 불리한 조건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매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9년엔 10가구 중 3가구 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진짜 좀 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경제적인 이유나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또 훨씬 다양한 형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비혼의 현실적 문제들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을 30, 40대 비혼 선배들은 어떤 인생을 살며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비혼의 길을 남들보다 조금 먼저 걷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연애 정상성이란 프레임을 타파하는 잡지 개간홀로의 편집장 이진송 작가님께 비혼의 실질적 어려움을 물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이룬 가족들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게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 자체로서 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굉장히 커요. 마치 모든 1인 가구를 결혼 전에 자취 형태로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여기에 이제 그 반려동물하고 사는 가족도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원형의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보다 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개나 고양이한테 저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멸시하는 것들, 가족한테 그러는 거를 그렇게 보통 멸시하진 않죠. 네. 일단은 그 주거의 문제가 제일 크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뭐 금융 이런 제도들이 다 정상가족, 4인 정상가족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대출 이런 것들, 전세대출 혹은 신혼부부는 결혼만 해도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장래법에서도 이거는 특히 좀 바뀌어야 되는 지점인데, 첫 번째 순위가 배우자고 두 번째 순위가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면 무연고 장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형제가 제일 마지막 순위예요. 그래서 형제가 있어도 그 형제한테 굉장히 늦게 그게 돌아가고, 평생을 같이 산 반려자가 있어도 법적 결혼을 안 했거나 혹은 뭐 삼촌 조카 사이에서도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거든요. 정상가족을 벗어나는 형태의 모든 가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가족은 더 이상 이제 정상가족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모든 이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들은 그러니까 4인 가구를 정상가족으로 상정하고 거기에 맞춰져서 디자인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닌 형태들은
다 뭔가 소외가 되거나 아니면 배제가 되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미 정상가족의 형태는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소수가 차별받고 있다라기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존의 제도에서 사실은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되게 역설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도가 강제적으로 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식과 그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당장 왜 저희만 해도 그 윗세대랑 굉장히 큰 문화적 감수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미디어의 변화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항상 정상가족만 나오고 정상가족이 아니면 이제 불행하거나 결국에는 정상가족으로 들어가는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들 광고에서 보여지는 아직까지도 이제 3, 4인의 어떤 행복한 정상가족들 이런 모습 이런 게 이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혼인이 주류인 사회에서 비혼은 늘 다양한 편견과 소리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혼 1세대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들이 현재 중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 되짚는 책 비혼 1세대의 탄생은 비혼이 거스를 수 없는 사회현상임을 보여주는데요. 어렸을 때 특히나 이 사춘기 때 도대체 왜 결혼을 하는 것일까? 부모의 삶 또는 가족을 꾸린다는 삶 또는 여자가 결혼해서 산다는 것 이런 의문이나 고민을 저희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항상 질문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계기라고 얘기한다면 개인적 계기는 저희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이고 두 번째 같은 어떤 사회적인 맥락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거는 가부장제의 그런 제도가 여성에게 물론 남성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너무 많은 희생과 어떤 헌신이라고 포장된 차별적인 역할을 강요한다라는 게 너무 싫었고 저는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 내 삶이야. 누가 뭐래도 내가 이거에 살고 싶은 대로 나는 살 거야.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한테도 난 내가 행복하고 싶고 부모님이 원하는 삶은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냥 내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았을 뿐인데 지금 눈 떠서 보니 내가 이상한 게 아니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멋있게 살고 있대요. 나는 이게 듣고 있는 즉 스스로 살다 보면 한 명이 살다 그 길이 없던 데를 가다 보면요 내가 간 게 길이 돼요. 그럼 누군가가 여기 길이 있네라고 오고 있어요. 전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또래에서 비혼을 얘기하고 그렇게 가절하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는 20대, 30대들을 봐요. 저 때만 해도 어깨동무할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중고한다. 나도 이런 친구는 없었거든요. 난 결혼 안 한다. 나도 이런 친구는 없었거든요. 살다 보니 30대를 통과하면서 알게 된 거죠. 사회만에서. 혹시 네 이렇게 돼요. 그때 뭔가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그때 있어요. 어머 당신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되게 기쁜 게 그런 거예요. 좋겠다 친구들이 생겨서 또는 이 친구들이 10년 뒤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때에 가졌던 그런 서로에 대한 신뢰나 믿음은 오래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그게 이게 뭐 온라인을 중심으로 어떤 집단적인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의미로 이제 비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결혼제도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도 있고 또 더불어서 사실은 뭐 결혼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형태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뭐 어느 시점에 뭐 학업을 마치고 뭐 취업을 하거나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개인의 생애 주기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되게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뭐 많은 분들이 통계로 되게 직접적으로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찾아보셨겠지만,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서울에서 33% 이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혼인한 부부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을 되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1인 가구보다 훨씬 적은,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적이지 않은 가구의 형태가 되고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결심에 의해서 된 것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더 이상 결혼을 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가족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저는 그래요. 비혼을 결심하거나 비혼으로 살고 있는데 결심이 흔들린다. 자연스러운 거죠. 왜 꼭 결심했다고 그 결심이 1년 365일 3년, 5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은 살아보니까 되게 짧지만 결심을 유지하기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결심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매일매일 똑같아야 돼. 이런 생각이 오히려 비혼으로 사는데 비혼으로 사는 거 힘들게 하거든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결심만으로는 부족해. 그리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말도 어폐가 있어. 흔들려야죠. 우린 인간이고 불완전하고 나도 오늘 이 생각과 어제 그 생각과 내일 그 생각이 다른데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남들이 말한 내가 난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10년 뒤에는 날지도 자신이 없는 마당에 어떻게 안 흔들려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삶의 형태를 꾸리고 저마다의 행복을 느끼면서 말이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에 비혼은 우리와 아주 가깝지만 다양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들로 인해 때론 매우 멀게도 느껴집니다. 더 이상 소수에 머무르지 않는 비혼주의가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는 날이 오길 희망해 봅니다.